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자, 8월 18일장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산업 생산 등의 경제 지표 개선 소식에 더해서 소비 관련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전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다우지수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1765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름폭은 다소 둔화됐죠. 강과권인데요. 1761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479포인트, 480선 지지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그리고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대학로 컬투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입니다. 프리즌 할인 티켓을 1인 2매씩 총 3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이 시각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훈풍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가 나란히 호조를 나타내면서 다우지수가 6거래일 만에 급반등했습니다. 이처럼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강세를 보이자 코스피 지수도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6포인트 상승한 176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63포인트로 출발하면서 20일 이평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장 초 1760포인트 초반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여주다가 10시 구간 이후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잠깐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시 구간의 상승폭을 만회하면서 1760포인트 초반의 횡보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3%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34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기관이 다시 매수로 돌아오면서 110억 원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현재 150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 비해서 다소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 1포인트 오르면서 47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80포인트로 출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480포인트는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 부근에 움직이면서 현재 0.4%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34억 원 팔고 있고 외국인이 10억 원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과 외국인의 물량을 모두 기관이 막아내면서 주가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이 3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1170원대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3원 30전 하락한 117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과 미 달러화 약세 흐름을 반영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74원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혼조세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도 낙폭을 줄여가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행주가 장 초반부터 동반 강세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6% 가까이 하락하는 등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재 외국계 창구에서 개장 직후부터 일제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0.2%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KB금융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2%, 현재 외환은행은 M&A 인수 기대감에 현재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주들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는 중인데요. LG화학이 3%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호남석유도 4%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하나케미칼과 금호석유는 52주 신고가를 장중 갈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소화학이 6%, 대한유화가 4% 급등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리와 아연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일부 업체가 제품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인데요.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고산업이 9%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창 역시 9%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서원과 황금 ST 6%, 3%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폰4의 예약 첫날인 오늘 온라인 예약이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예약 가입자가 3만 명을 돌파하는 등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본격 출시를 앞두고 아이폰 4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콘텐츠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KT뮤직이 3%, 네오이즈 인터넷 3%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소리바다 미디어도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바일 솔루션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비벨록스가 1%, 필링크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리아와 모바일 리더도 현재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온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모멘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점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황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황 소식 들어봤습니다. 업종별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업종의 선전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간 은행 업종이 최근 일주일간 낙폭이 컸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유입되면서 기업은행과 외환은행 등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월마트와 홈디포 등 글로벌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호전된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유통업체들도 오늘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강보합권에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야겠죠. VSS에서 정은성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코스피가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IT 등 주도주들이 부진하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거래량은 실체이고 주가는 그림자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주가가 정확한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건지는 우려스럽습니다.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고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해드렸듯이 일단은 단기간에 어떤 급락과 급등은 없을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이후에 수요일날 좀 하락폭이 컸었고 목요일에 옵션 만기 영향으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 하락폭이 좀 제법 크게 나타났었는데 지난주 하락폭을 이제 지난 금요일과 아니면 이제 어제와 오늘 이제 또 만회를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 지수가 급락인 것은 결국 이제 옵션 만기 이벤트로 인한 어떤 단기적인 급락으로 좀 예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가 급락 또는 급등을 할 경우에는 적다라고 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였죠. 어제 오늘 새벽에서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지만은 월마트라든가 홈디포의 어떤 대형 유통주들의 실적 개선과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제 1% 정도의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은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데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대, 즉 기술적인 어떤 반등 외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여전히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경기 성장 두려워 오라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급락 가능성과 급등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한 기대보다는 차라리 좀 관망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시장의 어떤 대응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한다고 또는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관망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국인들의 관망적인 시각을 할 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연일 많이 유입됐습니다. 이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늘렸던 것이 바로 건설과 해운 또는 유통주 중심으로 건설을 늘렸었거든요. 비중을 계속해서 늘렸기 때문에 향후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은 당연히 최근에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혹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해운두와 유통주, 건설주 전략의 어떤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급등과 급락이 좀 나타나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여전히 이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감은 가시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는 어려운 장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닷새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매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어제 선물 시장에서 6천 계약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일단 외국인들은 지수 상승 쪽에 베팅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또 팔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예. 외국인은 파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 좀 어정쩡한 어떤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6,000계약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였죠. 옵션 만기 때도 그 전에 지난 수요일 날 대규모 선물 매도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선물 매도가 같이 나타나면서 이제 현물 매도가 같이 나타났었는데 옵션 만기라는 것은 지난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였었는데 이 옵션 만기만 무사히 넘어간다 그런다면은 사실은 그 수익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옵션 만기 포지션을 살펴보면은 아래로 내려가면 좀 크게 아래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위로 올라가면 좀 크게 위로 올라가는 포지션이 좀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성장 우려감이라든가 글로벌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위로 크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외국인들의 지난주 매도는 일시적인 매도세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매도 이후에 이제 선물을 제자리를 갖다 놓고 지수도 현재 지금 제자리로 갖다 놓은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어떤 선물 매도는 결국 베이시스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프로그램 물량을 추리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어냈었는데 결국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함으로써 지수 하락을 이끌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지수 하락을 이끌어냈던 이유가 이제 옵션 만기에 따른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단기적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추가적으로 강하게 매도할 가능성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매도를 안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매수도 안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매수를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글로벌 경기 성장 우려감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라는 의견들이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5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나타났고 오늘 매수세로 전환됐다 그러더라도 사실은 매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중에 외국인들의 거래대금을 살펴보면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2조 원을 넘어간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대응할 때는 외국인들만 일평균 거래대금이 4조 원 또는 5조 원 가까이 가는 적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래대금도 급격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간망 외에는 시각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조정이 다소 좀 지루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시각은 당분간 간망의 시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루한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 팀장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좀 전에 해운주 및 유통주, 건설주 중심의 저가 매수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관련 종목이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예.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글로비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글로비스요? 네. 예.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실적이 좋아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현대차 성장에 대한 어떤 부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보다도 최근에 이제 더 부각이 많이 되는 것이 바로 현대건설 M&A 이슈가 부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 관련주들이 좀 급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도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오늘도 현대증권과 현대상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 또는 5% 가량 좀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현대건설 인수는 현대건설에다가 수혜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지분 경쟁, 즉 현대가의 지분 경쟁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다른 종목들로 수혜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좀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개편이 된다 그런다면은 글로비스를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은 뭐 단기간으로 현대상승과 현대증권이 급등한 것에 비하면 글로비스는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뭐 사실은 실적만 본다 그러더라도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졌던 기업이고 현대차 그룹의 성장성과 맞물려 가지고 계속해서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동향을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지속 유입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현대가들의 어떤 지분 경쟁이 결국 이제 글로비스를 중심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지금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다만 부담스러운 것은 지수가 전고점 부근에서 그러니까 연고점, 전고점이죠. 그 부근에서 지금 지수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강한 시그널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장대 양봉을 크게 만들어준다 그런다면은 의외로 예상보다는 큰 어떤 주가의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18만 원으로 책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대 초반, 뭐 지금도 적당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15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가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은 좀 짧게 14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고가를 두드리고 있는 종목들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글로비스를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대인 15만 3천 원 괜찮겠다 하셨는데 오늘장에서 조금 밀리거든요. 하지만 외국계 창구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18만 원 주셨고요. 손절가 짧게 14만 원 말씀하셨으니까 함께 하신 분들은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은성 팀장님의 글로비스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3% 오른 9,192포인트 선에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자, 미국의 산업지표 개선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주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원화 강세가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간 많이 내렸었던 수출주에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0.3% 오르면서 오름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오르는 거고요. 2680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 증시 상승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홍콩 지수도 오릅니다. 홍콩 에이트 지수와 항생 지수가 모두 강보합권에 있고요. 그 밖에 대만과 호주도 0.1%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본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소식 그리고 엔고 현상이 다소 진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0.41% 상승한 9,199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9,200선에서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은 되고 있지만 투자 심리가 냉각되어 있는 만큼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낙폭이 컸던 만큼 계속적인 저가 매수세에 대한 메리트는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신용 구매 매수 잔고는 4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점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경우 매수 잔고가 1조 8,772억엔 수준으로 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4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을 되는 모습 보이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또한 엔화 또한 강세 기조가 조금은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정책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칸 나오토 총리와 일본은행 총재가 23일 날 회담을 할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번 회담 속에서 이런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한 정책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커지고 있지만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한 상승폭을 나타내기는 어려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그 상승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박스권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박스권 장세 움직임 속에서 강한 매수의 유입을 기대하시면서 9,200선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사흘째 오르면서 박스권 상단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중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떨까요? 예,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혼조 장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25% 상승한 2,67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강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청계 소매기업 매출의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둔화되는 모습 속에서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통신기기 매출 증가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 또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6%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워낙 증가폭이 컸던 만큼 이러한 효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한 우려감이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하반기 GDP 성장률이 둔화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 중국 정부계 언론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워낙 증시가 상승 기조를 이끌어왔던 모습을 보였었고 계속적인 이러한 흐름세를 이어져 나가기에는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만큼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반발 매수의 유입은 꾸준히 나타날 수 있고 저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700선을 강하게 돌파하기 힘든 국면에서 박스권 기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 시장 흐름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을 시작합니다.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2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재미있는 닉네임 남기시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2244님의 종목입니다. 동국제강이 들어와 있는데요. 23,000원에 40% 매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한데요. 시티그룹이 오늘 동국제강에 대해서 2분기에는 좋은 실적을 보였지만 이제 3분기부터는 이익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다 하면서 매도 의견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냈더라고요. 동국제강 수익 났으면 이제쯤 팔아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뒤흔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IT 업종을 흔들더니 이제는 또 철강 업종까지 이제 좀 우려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내고 그분들은 사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일단은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주가가 5월달에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약 25,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쭉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분기가 매출액이 1조 2,9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가 증가하고 22.2%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적자에서 이제 1,242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분들이 겹치게 합쳐가지고 결국 이제 지수 상승,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조선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신규 조선수주가 거의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대규모 조선수주가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후판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후판 가격 매출 증가도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일 이제 뭐 국내 건설 경기는 사실 좀 좋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좀 접어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어떤 철강 업체들의 어떤 구조조정을 좀 강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어떤 구조조정은 결국 국내 업체들에게 하나의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철강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국내 철강 가격 역시 인상으로 무게 중심이 맞춰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한 4거래일 동안, 오늘도 역시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4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26,000원을 넘어가기에는 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6,000원의 지지 여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26,000원을 지지한다 그런다면은 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500원 또는 28,000원대까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예상한다 그런다면은 굳이 손절은 뭐 크게 제가 볼 때 예상이 되지 않지만, 일단 손절가는 22,500원 정도. 마지막으로 지금 이동평균선 자체가 좀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이 23,000원에서 22,500원 사이에 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다시 저점인 2만원대까지 하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500원, 손절가는 22,500원 부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동국제강 오늘 외국계 창고에서는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네요. 지속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세 방이 들어와 있네요. 8350님의 종목인데요. 16,200원에 40%를 매수하셨다고 문자에 적으셨습니다. 두 달째 변동이 없습니다. 진단해 주세요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네. 예. 두 달째 변동은 없지만 사실은 뭐 주가는 그 안에서 좀 격하게 움직여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뭐 두 달째 뭐 15,000원에서 지금 17,000원 사이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다소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나마 시장의 어떤 뭐 상승세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하락은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 결국 이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화물 운송을 맡고 있는 세방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은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경기 회복이 가셔야되면서 물동량 증가가 나타났었고, 단기적으로 경기 성장 둔화 우려감들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경기 성장 어떤 둔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가 성장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과 올해 연초에 가파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무게중심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경기는 성장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동량 지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가지고 그런다면 아무래도 투신금과 연기금의 지속 매수세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가 되지 않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자산 재평가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는 목동 토지라든가 선능력 본사의 어떤 선능력 근처에 있는 본사 빌딩이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이에 따라서 자산 재평가 가능성도 부각될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뭐 전반적으로 기업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업황 등을 두루 본다 그런다면 일단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좀 무게중심이 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는데 일단은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7,500원입니다. 아무래도 8월 7일 날 고점 17,500원에서 밑으로 이제 쭉 크게 이제 상승 탄력이 많이 밀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7,500원을 단기적으로 상승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일단 15,000원을 제가 설정해 주는데 15,000원대에서 연일 좀 지지가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지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에 15,0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주가는 다시 14,000원대까지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꼭 17,500원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손실이 없는 상황에서 물량을 좀 덜어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IFRS가 내년에 도입이 되면 또 수혜주로도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된다 그런다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쟁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세 방 봤고요. 이번에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분은 4,200원에 10%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바다사자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건강 관련된 회사일 것 같은데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점진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사실은 헬스케어에 좀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사는 상장이 2010년 5월 달에 신규 상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신규 상장 때는 사실 기대감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연일 하락을 하면서 4,000원대까지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일정 부분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일정 부분 반등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출액이 많이 증가가 했습니다. 상반기 매출액이 2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가 증가했지만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약 45% 정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 하락했던 것은 결국 이제 인원 증가에 인해서 작년보다는 인원이 대폭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 증가가 한 획을 이루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가는 어차피 나가야 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출액 증가에 우리가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헬스케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가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좀 투자가 확대되는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성장성이 높은 사업인가만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만 본다 그러더라도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 바닥 다지기 쪽으로 무게중심이 잡혀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단기보다는 중장기 투자가 적합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도 아주 적절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과도하게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기대감만으로 비중이 20% 30%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의 비중도 적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더라도 아마 투자 심리는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냥 비중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초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기대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본다면은 일단 보유 전략을 말씀해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5,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5월에 주식시장이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기업이다. 현재 주가가 4,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4,200원에 10% 정도 비중은 괜찮겠다 하셨으니까요. 좀 더 길게 가지고 들고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캠브리지 코오롱입니다. 11,543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추가적인 매수를 몇 번 더 하신 것 같고요. 50% 갖고 계십니다. 9034님의 종목이고요. 걱정이 많이 앞선다고 문자에 남겨주셨는데 일단은 매수 단가를 많이 낮추신 것 같습니다. 12,0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일단 지금 현 상황이면은 사실은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2,000원에 대한 기술적인 부담감이 좀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에 12,000원인지 않을까? 이 12,000원을 넘어가서 지지한다 그런다면 12,000원이 지지선을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연일 12,000원을 계속해서 터치를 하면서 지지하지 못하다 다시 대밀리면서 결국 이제 12,000원을
저항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실적은 1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2분기 실적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1분기 실적은 점진적인 내수 회복과 그리고 남성복의 고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여기 지금 매출액이 호조세로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좀 전환할 정도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어떤 경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은, 제가 앞서 이제 세 방에서도 말씀해드렸듯이 경기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상승 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WDB 오기에는 지금은 조금 과거하고는 사정이 좀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WDB에 대한 우려감도 좀 접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12,000원이죠. 12,000원을 상승, 추가 돌파한 이후에 과연 안착을 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12,000원을 만약에 돌파한다 그런다면은 목표 주가는 이제 레벨을 좀 더 높여서 14,000원대까지 잡아볼 수가 있고요. 손절가는 12,000원입니다. 지금 만약에 지지하지 못한다 그런다면은 주가는 다시 10,000원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은 조금 타이트하게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대응을 좀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가격대가 손절가 라인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설주 중에서 이테크 건설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분께서는 건설주 전반에 대한 조언도 해주세요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31,13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3246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 최근에 주가가 널뛰기 장세입니다. 오늘도 10%나 올랐어요. 네, 오늘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왜 급등을 하는지는 아직 이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조금 안 좋았죠. 1분기에 플랜트 공사라든가 관계사 수주 급감으로 인해가지고 1분기 매출은 적자로 좀 전환했고요. 최근에 건설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은데, 이 우려감들의 정점에 서 있는 것들이 바로 중형 건설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 중형 건설사들이 조금 이 건설주 전체 업황 우려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이테크 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택 경기에 대한 어떤 비중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플랜트라든가 아니면 관계사 물량, 이 같은 경우는 이제 OCI의 관계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관계사 물량 등이 부각된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다른 중형 건설사보다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일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하락 추세를 접고 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상승 추세로 복귀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하락보다는 조금 상승 쪽에, 일단 달리는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좀 여전히 높지만은 향후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건설 경기가 좀 바닥인 점을 감안하고요. 그리고 관계사라는 어떤 OCI 물량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본다 그런다면은 향후에 조금 긍정적으로 주가 지수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는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4만원 선이면 만족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을 해서 손절가가 다시 좀 길게 나타나는데, 손절가는 약 28,000원 정도 손절가인데, 28,000원이면은 작년 11월 25일 날 저점 부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저점에서 꾸준히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때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런다면 이 부분에서 반등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부 문자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딸기보이님, 붉은 리어님, 슈퍼맨님께서 종목 주셨는데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 팀장님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글로비스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15만 3천원 선에서 매수가 가능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목표가 18만원, 손절가 14만원 말씀하셨습니다. 잘 체크하시고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VSS의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한 일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